몇 페이지니 우리 그 5페이지죠. 지진과 화산의 활동.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요. 여기는 양이 좀 많지. 자, 일단은 직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인데 지진과 화산의 활동 돼 있잖아. 자, 이런 지진과 화산 같은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각 변동이라고 하거든.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요. 지각 변동은 이제 화산 활동, 그다음에 뭐 대륙 이동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 변동 같은 경우는 화산 또는 지진 또는 이제 판의 이동,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죠. 판의 이동 같은 그런 대규모 어떤 그 규모의 지구 전체 내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 이 지각 변동은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고요. 이런 화산과 지진 같은 현상들을 지각 변동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동대라고 합니다. 변동대라고 하고요. 이 변동대는 뭐 화산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대도 있어요. 화산대, 지진대 이런 애들을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반드시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그 일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화산대와 지진대, 즉 변동대는 어디 부분에 있냐면은 판의 경계면에 있죠, 주로. 자, 판의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변동대를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니? 저 판의 경계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를 이제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화산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하죠. 그치? 화산은 반드시 지진을 동반하거든.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거는 순서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 화산이 발생했을 때 지진은 반드시 발생한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거기에 그 책에 1번, 2번, 3번 내가 잘못 써. 이거 기권의 역할 있지, 이거 이제 지진대, 그다음에 기권의 구분, 여기는 화산대라고 돼 있는 건데 책이 오타 잘못 붙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거의 다 일치하죠. 이제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돼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하고, 특히 뭐가 있냐면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있죠. 합쳐가지고 변동대라고 하시면 되겠고, 거기 그림 보시면은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주로 태평양 부근에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태평양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 나타나더라. 자,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이고, 유라시아 쪽이고, 여기가 북미, 여기가 남미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태평양이잖아. 여기 태평양인데, 태평양 주변부로 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이런 지역이 주로 분포돼 있다. 이걸 이제 불의 고리라고도 하죠. 환태평양의 환자가 고리 환자거든. 고리 모양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뭐였어? 판의 경계면이었던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판의 경계면에서는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판구조론은 이게 중학교 때도 살짝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판구조론.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구 내부의 어떤 지구 표면이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죠. 얘는 그러니까 지구는 크고 작은 10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들이 이제 경계면을 만들고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화산도 발생시키고 지진도 발생시킬 거야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판구조론이고요. 그 판에 대한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거 지구 1학기 범위랑 좀 겹치죠,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지각이 이렇게 있지. 이게 지각이야. 지각이 있고 밑에 지각 밑으로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 중에서 일부 윗부분을 상부 멘틀이라고 할 거거든. 그다음에 그 밑부분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멘틀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자, 이 상부 멘틀은 딱딱한 멘틀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암석이에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돌이야, 그냥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
부분은 당연히 암석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상부 멘틀도 그냥 암석으로 취급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은 우리가 이제 연약건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른바 물렁물렁한 멘틀이라고 해서 부분 용융되어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멘틀을 우리가 하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동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판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이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쳐가지고 얘를 판이라고 하는 거지. 얘를 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로치고 암석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판 또는 암석건.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연약건이라고 합니다. 연약건 자체는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금 물렁물렁한 멘틀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부분 용융돼서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멘틀이 유동성을 가지는 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류.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유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쪽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거든. 온도가 높은 쪽은 자꾸 솟아올라서 상승할 거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은 계속 하강하면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판을 이렇게 딱딱한 조각으로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딱딱한 조각이죠. 이 판이 하부 멘틀의 유동성 대류에 의해서 판이 위에서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형태로 갈 것이고, 그게 판의 경계를 만들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될 말들은, 이제 판이 어디까지를 보통 얘기하냐면 경계면을 100km 정도까지를 보통 봐요.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판의 경계면을 100km까지를 보통 판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각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지각의 종류가 우리가 알다시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있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자, 이거 특징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뭐야, 그 대륙지각은 이제 무슨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대륙지각. 화강암질, 그죠? 얘는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밝은 편이죠. 화강암질은 밝은 색깔을 띠고 있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어. 현무암질은 이제 어둡다, 색깔이. 됐죠? 특징이죠, 이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특징입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이게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게 해양지각인데, 얘는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철과 마그네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죠. 됐지? 반대로 화강암질은 철과 마그네슘이 적어. 같은 말로 SiO2 얘의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작은 편에 속하죠. 됐지? 그러니까 화강암질은 SiO2가 많아지니까 밝아지는 거야. SiO2 엄청 많아지면 색깔이 투명해져요. 거의. 유리 같은 게 SiO2 엄청 많은 거잖아.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 같은 이런 다른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색깔이 어두워지고, 같은 부피로 봤을 때 구성 원소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무암질은.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몇 가지 더 있는 게 두께가 두껍다. 두께가 얇다. 얘는 두께가 얇다. 그 다음에 얘는 두께가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껍다. 대충 두께 한 35kg 정도? 얘는 한 5kg 정도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는 대충 35kg 정도.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과거에 한번 암기를 시켰던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 정도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으니까 해양지각은 밀도가 크니까 둘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 쪽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섭입대가 생긴다는 것도 나중에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밀도 체크는 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대륙판, 해양판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이제 대륙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륙판이 되겠고,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양판이 되겠죠. 판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두 개 구성하시면 돼요. 대륙지각이면 대륙판, 해양지각이면 해양판인데, 이게 꼭 바다랑 육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양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대륙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판일 수 있고요. 이 판의 경계는, 판에 대한 그 구성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얘가 바다라서 해양판, 대륙이라서 육지라서 대륙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할게. 뭐 얘기할 거냐면은 자 봐봐, 이 화강암질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판의 경계에서 판 구조론에서 판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걸 얘기할 것인데, 현무암질 암석들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이 돼요. 얘네들은 화강암질은 잘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새롭게 판이 만들어졌어? 무슨 암석이냐면 현무암질이야. 판이 소멸됐어? 현무암질 암석이 소멸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각의 그 특징, 태양판, 대륙판의 특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밑에 또 필기 하나 더 해놓으세요. 이게 그 판이라는 거는 그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멀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어떤 판의 경계가 생성되고요. 그 지진 때와 화산 때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발생한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할게요. 멘틀 대류. 자, 멘틀이 대류합니다. 그지? 아까도 얘기했던 거. 멘틀이 대류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걸 쉽게 비유하는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그 비커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또는 물 또는 우유 이런 것도 받아놓고 여기다 꽃잎이나 뭐 꽃가루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이제 뿌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열시켜. 그 위에는 나무토막 2개가 떠 있고요. 이렇게 나무토막이 2개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물을 가열시키죠. 물을 가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 중심부가 뜨겁게 가열되니까 먼저 여기부터 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의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물이 흐름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 위쪽에 있는 나무토막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보내버리지. 그지? 자, 이 멘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상승부와 하강부로 나눠지면서 멘틀의 대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떠있는 나무 조각 같은 경우는 판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뜨거운 상승부의 멘틀이 솟아오르면서 판들을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낼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반대로 하강부 같은 경우는 이 판들이 멘틀의 하강부에서 모여드는 쪽으로 운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구 규모로 좀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판들이 있잖아. 그러면 멘틀이 어느 부분은 상승하겠죠. 여기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다시 차갑게 하강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강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니까 여기를 상승부 멘틀에 여기를 하강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상승부는 판이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이 판이 여기 경계면에서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얘는 판이 이렇게 이동해 와서 반드시 여기선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이. 그러니까 멘틀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마그마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마그마들이 솟아 올라가지고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겠죠. 그러니까 상승부는 새로운 판을 생성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하강부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판과 판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느 하나가 섭입이 될 거거든. 섭입된다는 얘기는 소멸되는 쪽이죠. 모여들어가지고 얘가 판이 소멸하는 곳, 그 다음에 상승하는 부분은 판이 새롭게 생성되는 부분, 솟아오르면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위쪽 이 판들을 보시면 판의 이동이 일어나지. 이걸 우리가 판의 이동에 의해서 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부와 하강부 두 개로 나눠지고, 상승부는 온도가 어떤 쪽이니? 높은 쪽이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쪽이고 하강부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되니? 도현이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도현아, 불편해? 응? 의자가 불편하다고? 왜? 저기 현찬이가, 그치? 또 막대기 가져왔어? 집에 있어? 자, 이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대와 진대가 발생하는 건 이거 알겠죠? 이 거대한 판 조각들이 이 대규모로 지구 전체에서 움직인다고 봐봐. 그러면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판의 이 종류까지 쓰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판이 상승하는 부분은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여기서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뜻입니다.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이 모여드는 쪽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보존형 경계라는 게 하나 더 있지.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도 되지 않고요. 판이 소멸도 되지 않는 곳이야. 생성과 소멸이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판과 판이 그냥 어긋나는 거야. 위치가 살짝 어긋나는 쪽을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지. 자, 이거 빨리 정리해 놓으시고 지우고 우리 좀 더 할게요.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두 번째 그림 그릴 게 조금 있거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시고 다 했으면 지울게요. 이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돼 오늘. 응? 그거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걸. 지운다. 됐지? 너 영상 너 빼고 다 보내줄 거야. 너만 안 보내줄 거야. 영상을 찍는데 영상이 좀 불안정해. 맨날 가끔씩 오디오 날아갈 때도 있고. 영상 다 찍어놨는데 한 2시간, 3시간 동안 찍어놨는데 영상 오디오가 다 씹혀 있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 더빙만 해요. 응? 더빙만 해요. 뭐 말하고? 더빙만 따로 해요. 뭐만 따로? 나 더빙? 아니지. 버려주지 못 쓰는 거지. 자, 우리 그림을 그릴 게 좀 많거든? 크게? 근데 옛날에 비해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 내가. 저희도 그려야 돼요? 저희도 그려야 돼요? 너네도 그려놓으면 좋지. 책이 없는 그림이거든. 새가 없다고요? 사진 찍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서 안 그릴 거잖아. 그러면은 그려와. 내가 다음 주에 확인할게. 됐지? 아니,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거 3D예요? 그치? 난 주로 3D 많이 그려주지 않나? 대박이네. 그림이 그려. 너네도 할 거 없잖아. 책이 없어요? 수업 들어야 돼. 지금 수업 안 하거든. 어디다 그려요? 그거 찾아서 그려. 어렵다. 아니,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미루냐, 이씨. 응? 어디까지 가는 거였어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나 진짜 오랜만에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아까도 그린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렸는데 아까 그러니까 잘 못 그렸어. 그래서 아니다. 이건 이렇게 그려야겠다. 여기는 빔 안 써요? 응? 빔을 내가 귀찮아서 못 써. 위에도 두 개가 있었는데
아까보다 더 못 그린 것 같은데 아까보다? 아까 영상 찍은 거 쓰려고 어? 자,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같이 그려봐. 그리는 것도 좋아. 지금 벌써 못 자, 다 했다. 어? 아, 팔 아파. 그림은 어렵다. 뭐야? 때가 이상한데. 그림은 어렵다. 됐죠? 빌릴 거 알아요? 많죠. 이거 한 바닥 다 쓸 건데. 야, 대충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 알겠지, 얘들아? 뭔지 알겠지? 뭘 그린지 알겠죠? 그럼 됐어. 됐지? 한 큐에 설명을 해볼게요. 한 큐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좀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수업이. 아마 쉬는 시간이. 말 안 끝났어, 아직. 말 끝나지 쉬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판의 경계면을 그림을 그리잖아.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발산형 경계부터 할 겁니다. 발산형 경계. 됐죠? 발산형 경계는 판이 어떻게 되는 곳이야? 판이 생성되는 곳이죠. 판의 상승부, 그러니까 멘틀의 상승부. 그러니까 얘는 멘틀이 상승해서 그 판이 생성되는 곳이죠. 이따가 필기할 시간 지금 그림을 그려놔야 필기를 하나? 어떻게 할까? 필기 먼저 그림을 그려놓을래? 왜? 아니, 너 그려. 도현, 넌 그려. 너 내가 다음 주 검사할 거야. 너 그려온다 그랬어, 네가. 찍어서 인쇄해서 줄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라도 해봐. 그럼 너 내가 다음 주 검사한다 했잖아. 바로 진행한다, 그럼. 시작한다. 봐봐.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 발산형 경계잖아. 그치? 이 발산형 경계가 되는데 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 이거를 내가 지금 발산형 경계를 그린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발산형 경계인데, 자, 이게 판의 좀 속성을 좀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판의 경계면이고, 일단은. 얘도 판의 경계면이고, 얘도 판의 경계면이야, 지금. 이렇게 판의 경계가 지금 여기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판이냐면 대륙판이라고 설명할 거고, 해양판이다, 얘는. 해양판이라고 설명할 거고, 얘는 해양판. 얘도 해양판이라고 설명할 거고, 얘는 대륙판이라고 할 거야. 얘도 대륙판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판의 이동 방향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되는 거잖아. 이거 발산 아니다, 미안. 이거는 잠깐만. 발산, 그지? 이렇게 발산되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서도 발산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판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과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발산의 경계 종류 자체는 판의 종류가 두 종류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으로 나눠져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되는 거랑 해양판과 해양판이 둘 다 발산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위치가 바다에 있냐 육지에 있냐의 차이야. 그죠? 근데 주로 대륙판과 대륙판은 얘는 육지겠죠, 주로. 얘는 주로 바다겠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형은요. 얘는 해령이라는 지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양판은 해령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열곡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령과 열곡대. 됐죠? 자, 이 구조들을 좀 볼 거거든, 이제부터. 여기서 나타나는 구조들을 좀 볼 건데, 자, 보시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되는 구조에서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V자 형태의 골짜기 모양을 볼 수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약간 솟아오르긴 했는데 얘도 골짜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열곡 구조라고 하거든요. 열곡. 열곡이라는 말은 골짜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야. 판과 판은 경계면이 경계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쭉 항상 나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골짜기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 V자곡의 모양이, 이것도 V자곡이죠. 나열지어 있는 모양으로 우리는 이걸 열곡 구조라고 합니다. 열곡 구조.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죠. 이거는 구조는 열곡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이 열곡 구조 중에서 이게 바다에 있으면 해령이고 육지에 있으면 열곡대가 되는 거야, 그냥.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서 땅과 땅이 끊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땅이 마그마가 생성되면서 땅이 멘틀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판을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제 밀어내는 형태로 갈 거거든. 여기서 판이 상승하니까 지금 멘틀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니까 그러면서 얘를 계속 강제적으로 땅을 끊어버려요. 이렇게 당겨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땅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땅에게 자꾸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주는 거지. 이런 힘을 우린 당기는 힘, 장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땅을 자꾸 당기는 거야. 그럼 당기다 보니까 땅이 자기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땅이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단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층. 땅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단면이 생기고요. 이렇게 끊어질 때 끊어지는 단층의 단면이 기울어진 쪽으로 이걸 상반이라고 하고요. 이 기울어지는 방향 쪽에 있는 녀석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상반과 하반으로 두 개를 구분하게 되거든. 다시 끊어진 단면에 기울어진 쪽 위가 상방이야. 아래쪽은 하반이고요. 기울어진 면의 위쪽이야. 그지?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봤을 때, 손으로 그렸을 때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손등 쪽이, 위쪽이 손등이잖아. 얘가 상반이라고. 상반과 하반으로 구분을 하고요. 얘가 끊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땅이 동일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진 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돼. 이쪽 좀 더 그리자. 이렇게.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상반 쪽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죠, 지금. 그치? 원래 땅에 이렇게 쌓여있던 쪽이 여기 맞닿아 있는 면을 봤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반이.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정단층. 땅이 끊어진 겁니다. 정단층. 자, 이런 식의 구조를 볼 수 있겠죠. 장력 받아가지고. 주로 해령이나 열곡대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곡 구조 볼 수 있고요. 발사하는 경기에서는 그 다음에 정단층도 볼 수 있다는 거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우리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판의 경계잖아.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마그마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잖아.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니까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거든. 화산 분출.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화산 활동 활발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진 반드시 나타나겠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발산형 경계에서의 그 지진은요. 얘가 땅이 끊어진 쪽이 이 위쪽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이건 여기다 좀 써볼게. 우리 지진의 종류 중에서 진원의 깊이를 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를 가지고 깊이가 얕은 쪽의 지진은 천발 지진, 깊이가 깊은 쪽은 신발 지진이라고 하거든. 그 사이에 중간값을 중발이라고 하는데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지진을. 아니면 천발과 그냥 신발로만 구분할 수도 있어. 이건 학교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중발.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하든지 아니면 천발, 신발만 구분하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저 천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원의 깊이가 한 70k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이걸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신발 지진은 300km보다 더 깊은 쪽으로, 우리가 신발이라 그래. 중발은 딱 70과 300 사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식으로 구분하냐. 만약에 300까지를 천발로 보고 300 이하를 신발로 봐도 되고요. 조금씩 이건 애매하게 달라요. 그 교과서나 교재 설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 기준은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학교 뭐 프린트나 필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안 했으면 상관없고. 근데 이건 보통 할 거야 아마. 왜냐면은 얘 발사능 경계는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거든. 천발 지진밖에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 땅이 끊어지는 골짜기 구조 여기서밖에 지진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발사능 경계는 지진 중에서도 특히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천발 지진. 다른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지?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해령이 주로 발달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열곡대가 주로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게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많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령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지역이라고 하죠. 해령이 자주 해령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얘는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곳이 있고요. 열곡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얘도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대표적인 그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거기에 얘들아 그림은 이따 같이 하고요. 한 번에 그럼 같이 하고, 거기 보시면은 요거 같이 합시다. 이거 필기 하나 해놓읍시다. 요거 있잖아. 해령과 해령이 멀어지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이 해령에서는 이게 판이 멀어지면서 새롭게 생성되거든? 판이 생성되잖아. 그지? 이때 무슨 판이 생성되냐면 반드시 무슨 판이 생성되니? 해양판이 생성되죠. 왠지 알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현무암질 암석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다 그랬지. 화강암질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판이 생성되는 곳에선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서 굳으면서 현무암질 암석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새롭게 생기는 판이 해양판이야. 무조건. 그래서 판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에서도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지 이렇게. 무슨 판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무슨 판이 만들어지니? 해양판이 해양판이 그러니까 얘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가 계속 벌어지면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결국 얘가 확장되면서 해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판은 무조건 해양판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판이 생성될 때는. 됐죠? 현무암질 암석만 굳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그마가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암석이잖아. 근데 그게 현무암질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해령에서 해령의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첫 번째 나이가 많아진다. 맞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해령군에 있을수록 가장 어린 암석이 될 것이고 오래 지날수록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질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 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바다에 쌓여있는 물질들이 많아지니까 해저 퇴적물이, 해양 퇴적물이 두꺼워진다는 특징이 있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관계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칭적인 관계를 놔. 그러니까 여기가 해령이면은 나이는요. 이런 식으로 대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치?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여기는 바로 해령이 되겠죠. 이 위치가. 이거는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고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발산한 경기 거의 다 했죠. 우리 지금 발산한 경기 다 한 것 같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요거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자,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갑시다. 이것만 지우고. 자,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하강부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요. 판이 소멸하는 곳이죠. 무슨 판이 소멸하니? 해양판이 소멸한다. 왜냐면은 해양판의 밀도가 크거든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으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어. 이거 해양이죠, 해양. 해양인데 대자처럼 보이네.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는데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섭입돼서 내려가죠. 이렇게. 대륙판은 섭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양판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섭입되면서 이걸 이제 섭입대라고 합니다. 얘를 섭입대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섭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얘가 암석들이 녹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그마가 되면서 판이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충돌하는 면 있죠. 여기를 섭입대. 같은 말로 이거 베니오프대라고도 하거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베니오프대라고도 합니다. 섭입대, 베니오프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경계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요. 판이 소멸하는 부분이다. 어떤 판이 소멸되냐면 해양판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그래서 이제 어떤 판과 충돌하냐에 따라서 수렴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섭입형 경계라고 해서요. 섭입형 경계. 자, 얘는 섭입되는 경우지.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얘가. 자, 첫 번째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거야. 얘처럼 지금. 대륙판과 해양판의 섭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경우도 있어. 해양판 중에서 둘이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밀도가 큰 녀석은 무조건 섭입이 돼요. 밀도가 크니까 가능한 거다. 반면에 충돌형 경계라고 해서 충돌형 경계라고 해서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게 있어. 이런 경우는 둘 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섭입이 안 돼요. 그냥 충돌만 해. 그림 하나 더 그릴게 이거. 너 어차피 안 그렸잖아. 그거를. 아니 그냥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봐. 아니 기다려봐. 끝까지 들어봐. 아니 그 수정하면 안 돼서. 왜? 홀로그램. 아니야. 그 옆에 하나 새로 그리면 돼. 이거를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움직였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 똑같이 그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동아프리카 7대. 오른쪽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하려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했어. 다시 보세요. 그랬어? 야, 여기 대륙판이잖아, 얘가. 그치? 봐봐. 얘가 대륙판이잖아. 여기 또 대륙판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마주보고 와요.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어느 하나가 섭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솟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됐지? 자, 괜찮다. 자연스럽지? 이 대륙판은 야 근데 그래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얘가 이걸 따라간다고 보자. 이렇게 뭐 가능하죠. 이 대륙판보다 이 대륙판이 더 빨라버리면 둘이서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더 밀어버릴 수 있거든. 됐지? 자, 얘는요, 얘부터 할까? 충돌한 경기가 좀 쉬우니까 얘부터 할게. 봐봐. 얘는 만났어, 둘이 여기서. 판의 경기에서, 판의 경기다. 경계면인데 얘가 만났는데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섭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계속 빠른 녀석이 뒤에부터 밀고 와가지고 얘를 자꾸 구겨서 땅을 솟아오르게 만들지.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이거? 히말라야 산맥 알잖아. 그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인도가 자꾸 그 유라시아판을 밀고 올라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봐봐. 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 이거를 횡압력이라고 하거든. 횡압력이라고 해서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땅이 구겨져요. 구겨지면서 이렇게 바뀌거든.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구겨지는 거지.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습곡 구조라고 합니다. 습곡 구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맥 뭐라 불러? 습곡산맥. 들어봤지? 대표적인 습곡 산맥 뭐가 있어? 히말라야 산맥. 또 있어요. 안데스 산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바로 습곡 산맥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충돌형 경계 먼저 합시다. 충돌형 경계는요.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섭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습곡 산맥을 만들 수 있다. 그 습곡 산맥의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얘가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이 된다는 거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위치. 자, 그 다음에 얘는 화산활동, 지진활동 체크를 해봅시다. 얘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얘는 그냥 밀도 작은 애들끼리 충돌해가지고 그냥 솟아오르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얘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진은 발생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지진은 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없어요. 깊이 들어가서 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천발 지진. 부터 뭐 이거 중발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보통 천발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건 조금 애매해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발이냐 중발이냐 신발이냐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뭐 교재나 교과서 문제 이런 거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고요. 일단 뭐 천발에서 한 중발 정도 지진까지는 충돌형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돌형 경계.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섭입형 경계인데 섭입형 경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경우. 여기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섭입되는 거. 대륙판이 이제 섭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그림 잘못 그렸네? 미안. 이거 내가 그림을 반대로 그렸잖아. 이거 열곡되잖아 지금. 발산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지? 야,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 섭입부터 먼저 할까? 되게 쉬운 거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이 돼. 그런데 섭입되면 둘 중에 밀도 좀 더 큰 놈이 섭입될 거야 무조건. 섭입되는 그림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가 해양판, 얘가 해양판. 둘이 섭입되잖아? 그러면 이런 구조의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반드시 이렇게 섭입되는 과정에서 땅이 움푹 꺼지면서 파이는 골짜기 구조를 또 볼 수 있어.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는 섭입형 경계는 다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섭입이 되니까.
섭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니까 해구 무조건 다 볼 수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돼도 해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구. 그치, 유명한 해구죠. 야,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으로 만들어져요. 됐지?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마리아나 해구.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이잖아. 그치? 11,000m인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보다도 깊이가 깊죠. 11,000m면은 11,000m 11km잖아. 11km 와 어마어마하네. 11km는 엄청나게 깊은 거거든. 왜냐면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11km 절대 못 파거든. 11km는커녕 뭐 한 1, 2km, 2km? 땅 팔 때? 땅을 못 파거든. 땅이 얼마나 그 압력이 열이 세냐면은 한 몇 킬로미터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게 녹는데 그냥 안 타져가지고 열에 의해서 그냥. 그러니까 되게 땅 파기가 힘들다는데 그래도 이제 저 지각변동으로 만들어진 해구는 깊이가 11,000m나 된다고 하네. 자, 마리아나 해구 대표적인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얘는 얘는 있잖아. 일단 이거 그리면 되겠죠, 요거. 자, 보세요. 해구 나오죠? 해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냐면은 이것도 습곡산맥이야. 왜냐면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이 땅이 계속 구겨지거든. 습곡구조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습곡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이것도 습곡산맥에 해당된다는 거. 대표적인 습곡 산맥은 여기서 안데스 산맥인데, 자, 히말라야 산맥과 이 안데스 산맥은 지금 봤을 때 같은 습곡 산맥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섭입되는 경우에 생기는 습곡 산맥과 그냥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습곡 산맥은 같은 습곡 산맥으로 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면은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섭입되면서 만들어져 깊이가 깊어지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 과정에서 활발하게 마그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 그럼 마그마가 나온다는 얘기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저 습곡산맥, 안데스 산맥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치? 하지만 히말라야는 불가능하고 같은 습곡 산맥이지만, 자, 두 번째, 얘는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신발 지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 얘는 1000발부터 시작해서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습곡 산맥이지만 안데스랑 히말라야는 저렇게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같은 게 좀 다르게 구분이 되니까 따로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저거는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 됐지? 해구는 그냥 깊은 바다. 해구가 바로 판의 경계면. 됐지? 그리고 베니오프 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판이 녹으면서 소멸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활발하게 지표 바깥으로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런 경우까지 생겨. 너무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습곡산맥 말고 이거 습곡산맥이 일어나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녹는 거야. 그냥 엄청나게 마그마가 많이 나와서 습곡산맥과 별개로 유추되지. 습곡산맥과 별개로 그냥 마그마가 막 뚫고 올라와서 계속 올라와서 활발하게 이런 식으로 섬 지역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마그마가 막 뚫고 활발하게 와가지고 화산섬을 만들어 버린 거지. 이렇게 화산섬을 만들어 버린 거야. 됐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열도라 그래. 이게 나열되어 있는 섬이잖아요. 이렇게 열 모양으로 지어져 있죠. 얘를 호 모양의 열도라고 하면 되죠. 열도. 나열되어 있는 섬이죠. 호상열도.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 우리나라 앞에 있잖아. 누구? 일본. 그치. 호상열도, 일본 열도라고 쓰고 우리한테는 방파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일본 열도. 그치? 우리한테 아주 고마운 존재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나라야. 방파제로서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에서 오는 그 안 좋은 기후들을 다 막아주고, 그치?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섬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일본 열도. 이거는 일본으로 봤을 때 일본 해구라고 하면 돼요. 일본 해구, 일본 열도. 됐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대표적인 지형들이 서귀평 경계에서 해구 있지?
여기 같이 쓰자.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그 다음에 습곡산맥. 같이 나오는데 호상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습곡산맥이 나올 수도 있고 해구는 공통으로 무조건 나오고. 됐지? 호상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습곡산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습곡산맥 나오는 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안데스 산맥이야 이게. 아까 지웠지만. 그 다음에 호상열도로 대표적인 지역은 일본 열도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두 개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거의 다 한 것 같아. 자, 보시면은 빼먹은 거 없나? 자, 사위평 경계의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통합각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뭐 고등학교 그 고2의 지구과학 정도의 수준까지 더 갈 거고, 여기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면은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암기는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 뭐 체크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조 하나 안 했구나.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습곡 구조도 얘기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단층 하나 안 했네. 단층 중에서 이렇게 땅에 있었을 때 횡압력 받지? 횡압력 받으면 땅이 구겨지죠? 구겨지는데 얘가 구겨지다 끊어질 수도 있어. 땅이. 그럼 이제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 기울어진 단면으로 쪼개지는데 이때는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가 이제 단면이고요. 끊어진 단면, 단층의 단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졌냐면은 얘가 상반이잖아. 상반이 올라가는 거야. 얘는 아까 상반이 내려갔죠. 끊어진 단면의 위쪽이 상반인데 그 상반이 올라가면은 얘는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역단층.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됐지? 자,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그죠? 내용이 좀 많죠? 이거를 다 일일이 암기하시는 것도 이제 뭐 좋은데 암기 잘 안 되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가슴을 받아들여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됐지? 정성 들여 찍는다. 정성 들여 찍어 진짜.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자, 보자. 야, 있잖아. 이제 지도 보고 그림 그리는 거랑 보존형 경계 하나 남았죠. 화산활동, 지진활동 남았고요. 자, 보존형 경계를 봅시다. 보존형 경계는요. 또 그려야 돼. 그리지 말까? 장만 보니까 그리던데. 아니, 그리긴 그릴 건데, 아니 너무 근데 그리는 게 있잖아. 약간 그러지 않을까?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럼 그리지 말고 빨리 끝났어. 괜찮아. 그림을 그리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명은 뭐로 하고? 책 보면 되잖아요. 아, 책을 보고? 네, 주시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게 그냥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조금 더 수업을 해도 괜찮은 거지? 그럼 빨리 끝나는 거 같아. 빨리 끝내는 거죠. 왜 빨리 끝나냐? 이건 왜 다시 그리는 거였어? 그림 그릴 시간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거 뭐 그렸대? 어? 3중이야. 아, 이게 그만해. 이상한데? 이게 됐지? 제가 자, 보존형 경계는요.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생성도 안 돼요. 소멸도 안 돼요. 판과 판이 엇박자로 움직이는 거죠. 어긋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얘한테는 이 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간단한 그 무식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판조각 두 개가 발사하는 경계는 서로 모여들지. 이렇게 쭉 모여드는 거는 수렴형은 모여들고 발사형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얘가 어긋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맞지?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는요,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판이 보존돼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있잖아, 우리가 화산활동, 지진활동 체크해 보시면요,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마그마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지진도 발생할 건데, 지진은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겠지.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이 정도 간단하게 체크 가능합니다. 맞죠? 자, 얘는요, 주로 어느 지역 위치에서 발생하냐면은, 얘가 주로 해령 부근에서 발생하거든. 해령 부근에서 주로 발생해요. 해령 부근. 지금 얘가 해령 두 개 그렸잖아, 지금. 그치? 얘가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해령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해령 부근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해령이, 판이 멀어지는 속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얘가 약간 달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 해령이 이렇게 있었을 때 판이 여기서 멀어지고, 여기서 멀어지고, 여기서 멀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이렇게 균일한 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분마다 속도가 좀 달라. 이쪽에 뭐 되게 무거운 해양판이 있으면은 얘가 밀고 나가는 속도가 좀 줄 수도 있고요. 여기 가벼운 대륙판이 있으면은 대륙판 쪽으로는 좀 더 많이 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판이 이렇게 기다랗게 해령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발산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부분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주면은 얘가 해령이고, 색깔 다르게 표시합시다.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해령이 끊어져서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령이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많이 끊어지면 이렇게도 끊어지고, 이렇게. 자, 흰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해령이야. 해령. 그 다음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거는 지금 해령 부근에서 발생하는 보존형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변환단층이라고 불러. 이 노란색 부분 있잖아. 변환단층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얘가 발사하는 경계니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과정이고요. 얘가 발사하는 경계니까 판과 판이 또 이쪽으로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노란색 부분의 경계 부분에서는 판이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발사하는 경계니까 서로 멀어지는데, 여기도 발사하는 경계니까 서로 멀어지니까,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맞지? 이런 식으로 땅이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얘가 이게 붙어 있었겠죠. 원래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여기 부분이 특히 강력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제 변환단층이라는 단층이 생기다. 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서 끊어지는 거야. 됐죠? 자, 변환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해령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림을 보시면은 해령의 그림을 보잖아. 거기 보시면 해령은 되게 사다리 모양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죠. 이렇게. 그걸 요걸로 요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변환단층.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령은요. 요 해령은 발사형 경계는 우리가 화산활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발사형 경계는? 얘는 화산활동이 발생하죠. 얘는 화산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존형 경계니까 여기는 이 노란색 지역은 보존형 경계고요. 보존형 경계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조금 주의해줘야겠죠. 이거 어렵게 나와요.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런 거 주제 이게 바꿔가지고 된단 말이야. 어떻게 내냐면은 봐봐. 이렇게 줘, 그림이 이제 딱 이렇게 나와. 그냥 이렇게 나와, 그림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령인지 보존형 경계인지 찾아야 돼요. 됐어? 뭐 이런 거 준단 말이야. 봐봐. 그림이 나중에 다 우리 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너무 W다. 직각의 W 모양을 주고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 그림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 이렇게 주고서는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B라고 한 다음에 요거에다 그래프를 하나 줘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발산인지
얘가 발산이잖아. 얘가 만약 발산이잖아. 얘가 발산이면 무조건 요거는 보존이겠지. 요건. 그렇지 않을까? 그잖아. 발산과 보존은 무조건 수직일 거 아니야. 발산, 보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발산이면 얘는 보존이고 얘가 발산이면 얘는 보존이라고. 거꾸로 노란색이 발산이면 흰색이 보존일 거고. 이거를 이렇게 준다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냐면은 그래프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A에서부터 B까지의 여기 A고요. 여기 B인데 여기에 대한 나이를 줘요. 힌트는 나이겠지. 맞아? 그 나이가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면은 나이를 그릴 때 아씨 기억이 안 나네. 나이를 그릴 때 어디를 발산으로 해볼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이를 주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나이가 증가 여기서 이렇게 맞나? 맞아요. 모르겠어. 다시 감소. 근데 감소가 이렇게 감소. 다시 이렇게 증가.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래프를. 이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어? 이게 나이야 지금. 나이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까지 가겠네. 이렇게. 일부러 안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져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끊어져 있어. 이렇게. 어? 어디가 발산이야? 흰색 노란 선? 줄여주세요. 흰선 노란 선 어디가 그거야? 흰선이 발산이야? 맞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렸는데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 야 얘가 발산이야. 흰색이 봐봐. 흰색이 발산을 경계면은 이 발산을 경계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돼 서로? 멀어지죠 무조건. 그치? 얘가 무조건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나이가 멀어지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A에서 B 쪽으로 갈 때는 나이가 점점 뭐하니?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까지는 증가하겠죠 계속. 그치? 근데 이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를 지날 때 얘가 요 경계면으로부터 나이가 올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나이가 뭐 얘랑 같을 이유는 없잖아. 얘가 나이가 뭐 많을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얘 나이가 적을 수도 있죠. 속도가 되게 느려가지고. 그치?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나이가 어때? 아이고 어딨어? 여기 요거 이렇게 된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나이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는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 증가하겠죠. 이건 쭉 증가하겠지 계속.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킬러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지? 이해 가시죠 이거? 뭐라고? 야 이거 나와야지. 이거 다음 주에 시험에 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 맘이야. 됐지? 이렇게 보는 거 판단한 거 얘기해서 분명히 발산인지 보존인지를 가지고 판단할 때 나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발산의 경계로부터 멀어지면 나이는 커지고요. 보존의 경계에 따라갈 때 나이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옆에 하얀색이 발산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진짜 별 요구. 야 씨. 발산 됐어? 해령이죠. 해령. 발산의 경계. 해령. 야 이걸 찍을 열정으로 필기를 하라니까 도현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접 써보고 그려봐야지 알 수 있다고. 손이 움직이잖아. 진짜. 됐죠? 자 이제 여기 보존 경계 마무리합시다. 끝났죠? 아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다. 산안드레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됐지? 변환 단층도 있고 산안드레스 단층도 있고. 안 찍어도 돼. 그림을 좀 그려보자 이제. 세계지 뭔데? 아 세계지도 근데 세계지도 그리기가 어려워.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저 AB선 어디 간 거야? 야 완벽하다. 그치? 완벽하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게 선방했다.
자 봅시다 이제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거 그래도 너네 이거 위치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위치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 외워야 돼. 지도를 보고 이게 어딘지 알아야 돼. 지도가 잘못돼 설명될 것 같아. 그치? 지도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인도. 인도. 우리 아까 다 배웠던 것부터 해볼게요. 판의 경계를 그릴 건데 발산한 경계부터 할까? 발산한 경계? 발산한 경계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있잖아. 이거 지도 그림 봐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6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그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봐도 되고요. 8페이지. 자, 일단 여기 따라가서 이거 하나 그리자.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되지.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됩니다. 맞지? 자,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네들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 그려져 있지. 어떻게 그려져 있어? 얘들이 막 이렇게 막 난도질 당했지. 그냥, 그치? 엄청나게 난도질 당했어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자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대서양 중앙해령 발산 경계 얘기하는 거고 전부 다 이거 뭐야? 보존형 얘기하는 거지. 됐죠? 자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뭐 하나 만나거든. 잘 보이나? 거기 섬이 하나 보여. 이렇게 섬이 하나 딱 보이거든. 이게 뭘까요? 무슨 섬이니? 모르는구나. 아이슬란드. 그치? 아이슬란드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인데 자 이거는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대서양 중앙해령이고 여기 아이슬란드 딱 걸쳐 있거든. 여기에. 자 얘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라 그래요. 참고로 나눠줍시다. 아이슬란드 열곡대. 자 얘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열곡대가 되는 거야. 열곡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열곡대 하나 더 있어요. 저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아프리카판이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얘가 아라비아판이거든.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의 경계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요. 그치? 자, 이게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돼요.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 위치 아셔야 돼요. 그치? 그림 보니까 얘가 보니까 지금 이게 바다가 길게 좁게 나 있거든. 이거 홍해라고 해요. 원래는 육지였어. 원래 붙어 있었겠지? 근데 얘가 발산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발산되면서 이렇게 발산되면서 이 땅을 찢어버렸어요. 땅이 찢어버리면서 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좁고 긴 바다는 원래는 붙어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 보시면 대륙판이 판의 경계가 가로질러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발산의 경계입니다. 됐지? 그럼 얘도 나중에 언젠가는 찢어지겠죠. 이렇게 뚝 찢어질 거야. 시간 지나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어가서 가볼까? 이거 이어가보면은 여기 뭐 있어? 이렇게 안 돼 있네. 뭐니 이거? 인도 오스트레일판이죠. 인도 오스트레일판에 이게 인도거든. 인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인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경계면으로 판의 경계인데 자 얘가 지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입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얘 바다가 많아 육지가 많아? 거의 바다죠. 근데 얘 뭐로 해석해줘야 돼? 대륙판을 해석해줘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대륙판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잖아. 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니?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잖아. 여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이거 스콕산맥인데 무슨 스콕산맥이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도스텔레판의 이쪽은 대륙판으로 해석해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고 해양판이고 육지라고 대륙판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반면에 이거 따라 내려가다 보면 여기 따라 내려가죠. 이렇게 따라 내려가죠. 이렇게. 여기 보면 섬들이 막 돼 있지. 이거 지금 다 열도입니다. 맞지? 이거 다 호상열도야. 여기 무슨 판이야 여기? 유라시아판. 그치? 여기 유라시아판인데 얘 보면 화살표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삼대고 있어. 이렇게. 얘네 전부 다 지금 뭐야? 이렇게 해서 어디에 걸쳐 있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빠져나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서입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화성열도. 여기는 다 화성열도. 이렇게. 맞지? 섬이 길게 가로질러 가요. 이렇게. 다 화성열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 따라가 볼까? 얘가 이거 따라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일본을 이렇게 딱 거쳐가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록 튀어나오네. 이렇게 됐지?
자, 이거 무슨 판이냐면 필리핀 판이거든. 필리핀 판. 얘는 태평양 판이거든요. 태평양. 여기 일본 있죠. 자,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삽입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만들어진 일본 열도, 화성 열도. 그지? 앞에 일본 해구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해구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판이 해양판이야. 태평양판도 해양판인데 이렇게 삽입이 돼요. 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야? 태평양판 해양판이 필리핀 해양판을 삽입되고 있는 형태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바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 돼 있고요. 필리핀 판이 또 유라시아 판을 또 삽입하고 있네. 그렇지 않니?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죠. 자, 그거 보니까 옆에 보면 이 필리핀 유라시아 판 경계만에 섬이 이렇게 하나 보이거든. 이렇게. 맞지? 이거 무슨 섬이야? 필리핀. 이게 필리핀도 화성열도예요. 그래서 됐지? 이것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 필리핀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판의 경계가 이어지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이게 다 뭐야? 섬인데 이게 알루샨 열도라는 곳이야. 여기가. 여기 보시면 지도 보면 되게 신기해. 섬이 점점점점점 계속 이렇게 이어졌어. 여기 다 따라서 이렇게. 어? 알루샨 열도라 그래. 알루샨 열도. 이게 마치 여기가 이제 러시아잖아. 이거 마치 징검다리처럼 탕탕탕 타고 올라가서 여기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섬이 다 총총총 이어져 있어. 알루샨 열도라고 해. 알루샨. 자, 여기 따라가자 보니까 북미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그지? 자, 보면은 여기는 근데 특징이 봐봐. 얘는 올라가. 얘는 내려가. 여기가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됐죠?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야, 우리 미국에서 여기 어디야? 샌프란시스코? 뭐 LA? 근처죠. LA보다 좀 위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요, 산 안드레스 단층이고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야. 그렇지? 산 안드레스 하면 또 GTA 도시죠. 그치? 그 다음에 산 안드레스 영화 있잖아. 그 드웨인 존슨인가? 빡빡이 그 덩치 큰 아저씨 있잖아. 그 재난 영화잖아. 그거 본 적 있어? 봤어? 재밌지? 그냥 막 지진 나고 이런 거잖아. 이게 저기야. 재밌어요. 봐봐. 난 안 봤어. 재밌지? 재밌대. 봐봐. 난 안 볼 거야. 거기 보면은 이제 막 그 산안드레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막 지진 나고 막 하는 건데 이 단층 지역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원래 LA가 살기 안 좋은 지역이죠. 원래는. 자,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따라가면은 얘가 여기까지 이어지죠. 이거 판의 경계가 이거 봐봐. 이게 우리 아까 브레고리 그랬던 거 있잖아. 이게 브레고리라고 다. 이게 이렇게가 브레고리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따라서 쭉 내려오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남미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나스카판이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 나스카판이 어떻게 되냐? 뭐 한 이 정도부터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해양판이거든. 남미는 대륙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섭입이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앞에다가 해구 하나 만들죠. 페루 칠레 해구. 그 다음에 여기 산맥 만들어졌죠. 이게 안데스 산맥. 자,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이야.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맞지? 얘 딱 그림 보고서 얘는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얘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비교하라 그랬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다 된 거 거의 다 했는데? 그렇지 않나? 거의 다 했는데? 빼먹은 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야, 이건 다 그림이 있잖아, 이거 사실. 야, 내가 봤을 때 오스트리아를 제일 잘 그렸어. 너무 작아요. 작다고? 네, 작아요. 아, 그래? 북반구 위주로. 1.5자는 좀 많았어요. 자, 됐지? 다 위치들 기억하세요. 동아프리카 7대, 여기 홍해,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뭐야, 일본, 여기 특히 잘 봐라, 여기. 여기는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알루션 열도, 산안드레스 산층, 안데스 산맥, 대서양 중앙해령의 아이슬란드 7대까지 자주 나오는 것들 기억하시고, 너네 그 예전에 기억하시면은 통가 해구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통가 해구 어디 있냐면은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가 통가 해구가 있거든?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얘네들이 판이 복잡하게 이동이 돼 있죠.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 자 마지막 마지막 아닌데. 자 이거 하나 볼게. 봐봐. 여기 살짝 지워도 되지. 이제 다 됐지. 지운다? 됐지? 자 여기 이거 두 개를 좀 볼게요. 요거 두 개. 요 그림 우리나라 부근. 그러니까 다시 요 우리나라 부근의 그림 하나랑 요 안데스 산맥 쪽의 그림 하나를 좀 볼게. 이렇게 두 개를. 자, 잘 나와요. 얘도 잘 나와. 여기 두 개 잘 나온단 말이야, 되게. 둘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나스카판이 남미판으로 지금 섭입되고 있는 그림인데 얘는 호상열도 보이고 얘는 안데스 산맥, 스콕산맥 보이지. 조금 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이걸 단면으로 옆에서 봤을 때 그림을 그리잖아. 특히 우리나라 여기 부분. 자, 봐봐.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지.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구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됐지? 됐죠? 이렇게 아이고 됐지?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좀 높은 지대로 그릴까? 이렇게 좀 높은 지대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동해바다겠죠? 여기 동해바다, 그지? 됐죠? 동해바다 이게 일본이야. 동해바다 우리나라 일본 여기는 해구 일본 해구 판의 경계면이 여기입니다. 해구가 판의 경계면이야. 됐지? 자 지금 태평양 이게 태평양판인 거고 이게 태평양판이고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인 건데. 태평양판 쪽에서 유라시아판 쪽으로 삽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태평양판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지금 삽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인 진원이 점점점 어때? 깊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근데 우리나라 쪽에 있는 진원의 깊이는 되게 깊단 말이야. 무슨 지진? 신발 지진. 여기는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어디 쪽에서? 유라시아판 쪽에. 호상열도 쪽에서. 이게 호상열도잖아. 이게 여기 호상열도거든. 지금 여기가 호상열도인데 자 이걸 구분해서 이 위에서 보잖아. 판의 경계면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해요. 맞지? 여기 어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어디야? 이게 해양판이라고. 여기는 대륙판이야. 그러니까 지진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니? 주로 해양판, 대륙판 쪽에서 주로. 그러니까 판의 경계면 지진 발생하고요. 이렇게 갈수록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맞지? 여기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야. 왜? 섭입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대륙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발지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해도 동해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거 마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잖아. 일본에 비해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발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은 반면에 얘네들은 이제 축구받은 땅이죠. 판의 경계 위에 이렇게 세 개 만나는 곳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얘네들은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면 되겠고, 얘도 같이 비교해 봅시다, 얘도. 얘는 그림이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됐지? 이렇게 쭉 아니 나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그지? 자 이거 봐봐. 얘 무슨 판? 해양판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 아까 무슨 판이라고 했냐 여기? 나스카판. 여기는 남아메리카판. 그치? 여기는 뭐야? 태평양판이겠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판이 거기 그림 보시면 돼요. 거기 그림 같이 나오는 게 여기가 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다 가로질러서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해령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해구 하나 나오죠. 페루 칠레인가? 페루 칠레 해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데스 산맥 있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그림 그리면은 진원의 깊이가 이쪽으로 가면 깊어져요. 얘 해양판이다. 얘는 대륙판이다.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진원이. 맞지? 요거 해구 여기 해구 나오는 거. 해구가 판의 경계. 됐지?
이렇게 해서 두 개 이거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 됐죠? 돼서 필기해 놓으시고, 자, 좀 화산지 좀 마무리합시다. 다음 주부터 프린트가 우리 방학 때 나갔던 것처럼 있지. 워크북으로 프린트가 계속 매주 나갈 거고요. 다음 주부터 숙제가 좀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밀리지 않게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교재 워크북 둘 다 해오세요. 밀리지 않게. 자, 화산활동 지난주 9페이지 볼게요. 마무리합시다. 9페이지에 뭐 대부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 화산활동 같은 경우만 체크할게요. 화산활동은 화산의 그 활동에 의해서 분출되는 분출물들이 있지. 화산 분출물이 있는데 화산물 분출물 중에서 얘가 고체 성분 1번, 2번은 액체, 3번은 기체 성분들이 있습니다. 됐죠?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화산 분출물 중에서 고체 성분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고요. 얘는 크기 순서대로 암괴, 화산암괴, 화산암괴, 화산력,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진 순으로 나눕니다. 얘는 크기 순 가지고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화산재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크기 순서입니다. 크기 순서. 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암석들, 굳어지는 물질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화산쇠설물이라고 하고 크기 순으로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까지 간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화산재 생각하면 돼요. 화산재 많이 나오잖아. 그지? 화산진은 재보다 훨씬 더 그 미세한 가루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액체 성분은 뭐라 불러? 얘를 용암이라고 부르죠. 자, 지표 안쪽에 있을 때는 마그마는 가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가스, 이 마그마가 바깥쪽으로 뚫고 나왔어. 그럼 가스 성분 날아가죠. 그리고 남은 게 용암, 액체 성분이지. 자, 용암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그마에서 가스 빠져나간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체는 우리 화산가스 있죠. 화산가스라고 하는데 화산가스는 제일 많은 게 뭐야? 수증기죠. H2O. 두 번째 CO2, 이산화탄소 많이 나옵니다. 자, CO2가 일으키는 역할들이 좀 있죠. CO2는 온실기체지.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지. 자, 우리 보통 화산이 폭발하면은 CO2가 많이 방출돼 나와요. 그럼 CO2가 많이 방출돼 나오면은 지구 온도가 어떻게 돼? 평균 기온이 높아지겠지. CO2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면은 평균 기온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화산이 폭발하면은 CO2가 많이 방출됨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떨어져. 평균 기온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다음 뭐 거기 이산화황이나 뭐 다른 물질들 좀 더 나온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정도만 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화산 저거나 쇠설류라는 게 있어요. 화산 쇠설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산 이류라는 게 있어. 화산 이류, 화산 쇠설류. 자, 화산 쇠설류는 화산 쇠설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됐죠? 그게 화산 쇠설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눈사태 그림 있지. 그 눈사태 눈덩이들 막 내려오는 거. 그런 그림 생각하면 돼. 이런 암괴, 진재력 이런 애들이 막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 이걸 화산 쇠설유라고 해요. 흐름이에요, 흐름. 됐지? 그 다음에 화산 이류는 이게 화산 용암이 물과 만나서 내려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오다가 계곡을 만났어. 그럼 계곡 만나서 어떻게 될까? 물 타고 쫙 내려가겠지. 그런 것들. 이거 화산 이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용암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리고 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근데 뭐 대처 방법이나 뭐 주는 피해, 뭐 아니면 이론점 이런 거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응? 지진 같은 경우는 쓰나미 하나만 기억합시다. 같은 말로 지진의 일.
됐죠? 쓰나미, 지진의 일.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 바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쓰나미 우리 그 기권 직권 할 때 우리 직권 수권 영향 주는 거 알지? 지권에서 수권으로 영향 갔잖아. 해저 깊은 곳에 있던 단층에 의해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지진의 파동이 물에게 전달돼서 그 물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해안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진의 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이건 왜 찍는 건데? 가치가 없잖아요. 아니 필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진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